추시, 이 설문회자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 추시, 가을의 때로 만물이 성숙해진 때다. 이제 완전히 완연하게 익어버렸다는 거죠. 만물이. 그래, 아까 경금은 배꼽이라고 그랬죠. 배꼽. 배꼽. 근데, 대장으로 좀 보는 게 낫다고 그랬죠. 사람의 몸으로는. 이 신금은 이제, 이게 저기 넓적다리 고자인데요. 넓적다리 고자. 허벅지로 보시면 됩니다. 허벅지. 이 신금은 이제 허벅지다. 우리 사람의 몸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묶어놓고 이 허벅지 쪽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몸에서는 허벅지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신금이 다치면 허벅지가 아프다기보다는 하체에, 사주에 신금이 다치게 되면 하체에 좀 부상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신금은 이제 경금 다음에 신금이죠. 그래서 경금이 좀 어떤 거칠고 원철이고 큰 바위고 이런 모습이라면 신금은 이제 다듬어지고 재련되고 아주 날카롭고 작지만 어떻게 보면은 질량으로 따질 때는 경금보다 훨씬 귀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신금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좋을 때는 정말 보석 같아요. 이 보석도 신금으로 보거든요. 신금. 그래서 신금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주 구성이 좋고 또 운이 좋게 잘 흘러서 잘 풀릴 때는 보석같이 정말 반짝거려요. 삶이 윤택하고 잘 풀리고. 근데 안 풀릴 때, 운이 힘들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저게 작은 칼날이 돼버려요. 도르코 칼 같은 거, 저 연필 칼 같은 거,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사람을 살상할 수 있을 정도로의 무서운 흉기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쓰라린 생채기를 내죠. 그게 남을 해하게 될 때, 우리가 뭐 면도칼이든 작은 이런 저기 연필칼이든 목숨까지는 지장이 없으나 굉장히 쓰라린 생채기를 낸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을 좀 아프게 해요. 말을 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러면 뭐 말도 되지 않는 쓸데없는 소리, 허장성세, 그리고 아니면 있지도 않은 일을 얘기하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웃기고 있네 그러고 그냥 말죠. 뭐냐, 이 친금이 상처를 낸다는 것은 맞는 말을 아주 뼈 때리게 해요. 요즘 애들 말로 뼈 때리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뼈 때리게. 우리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나도 잘 알고 있는 취약점을 누가 건드릴 때 제일로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잘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말하는 데 있어서 좀 숙고해야 된다. 특히 이 신금일주 중에서도 이 신사일주가 조금 그래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말이 논리적이고 정연하고 아주 논리정연하고 똑부러지고,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 본인이 몰라요. 본의 아니게 그래요. 자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 분류도 경금과 거의 비슷해요. 신금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나, 이제 이 보석 같다 보니까 이제 신금은 좀 세공 쪽도 인연이 있어요. 세공. 금은 세공. 이 작은 쇠를 다루는 금은 세공. 마찬가지로 법, 금융, 경영, 경제 이 문과를 전공하면
이공계를 전공하면 의사도 많고 의사, 약사, 뭐 생명공학, 전기, 전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인연하죠. 참 빠뜨렸는데 이 경금과 신금이 이 음향 관련한 쪽으로도 인연을 많이 해요. 음향 관련한 거, 소리 나는 거. 나무와 나무끼리 만나면 갑갑해지거나 얽힌다 그랬죠. 갑목을목 우리 공부할 때. 그리고 토와 토끼리, 무토가 무토를 만나거나 기토가 기토를 만나거나 무기토가 만나. 땅과 땅끼리 만났을 때는 그냥 땅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 물과 물이 만나면은 그 물의 수량이 많아지는 건데 이 쇠는 좀 다르게 해석해요. 쇠가 쇠를 만나면 쟁쟁한다고 그래요. 쟁쟁한다. 금이 쟁쟁한다. 사주에 금이 두세 개가 모여 있으면 금이 쟁쟁한다 그래요. 다투고 다툰다. 소리 난다 이거죠. 소리 난다. 모든 그 사주가 목화토금수 모든 오행들이 본인과 똑같은 기운을 너무 많이 봐도 좋을 건 없지만 특히 금은 본인과 같은 기운을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면 동업이나 이런 것과는 좀 인연이 멀어요. 왜? 나와 같은 기운 이런 것들과는 상극이거든요.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쟁 속에 치열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쟁의 치열함을.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 그게 그 1인 경기든 여러 단체 경기, 뭐 축구가 됐든 아니면 뭐 펜싱이든 뭐 있죠. 뭐 역도가 됐든 1인 경기든 단체 축구, 뭐 미식, 뭐 야구 이런 게 됐든 이런 경쟁자와 치열함 속에서 나의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사주에서는 괜찮아요. 또 이게 사주에 금이 많아도요. 그래서 경금과 마찬가지로 신금도 좀 신중하고 경금보다는 약간 소극적이에요. 약간 소극적이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각진 거 딱딱. 그리고 이 경금과 신금의 또 그 대표적인 그 성향 중에 하나가 이 기획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기획. 그러니까 뭐냐면은 프로젝트를 짜면 어떤 회사의 어떤 프로젝트 그러면 그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일의 완급 조절 또는 어떤 파트의 어떤 경중 일의 경중 이런 것들을 아주 기획을 잘해요. 이 경금이나 신금들이. 그래서 약간 신금은 그래도 경금보다는 약간 덜한데 공격적 성향도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어떤 공격적 성향 그러니까 좀 말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지요. 있고 특히 이제 여자의 사주에서는 이렇게 신신 이게 연월일시 어디든 상관없이 신신이 두 개가 있으면 좀 미인들이 많아요. 미인들이. 이거는 어떤 논리보다는 사주를 오래 상담하면서 보게 되는 경향성이에요. 이 경금, 신금, 이 금이 그 색깔로는 이게 흰색이거든요. 흰색. 그래서 좀 이렇게 신신 경경은 아닌데 이 신신이 이게 신금이 두 개 있는 경우에 여자 사주에서는 미인들을 많이 봤어요. 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그 사주를 취미 삼아 한번 풀어봐도 보면은 재미 삼아 풀어봐도 이 신신이 있는 사주들이 예쁘더라. 여자의 사주에서는.
미인들이 많다고 해야겠네요. 예쁘다. 그리고 그래, 신사일주 우리 여성분들은 아 내가 그랬나 하고 좀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아 본인이 그렇게 하고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본의 아니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신금일주에 여성분들에게는 좀 3, 4일은 하는 버릇을 가져라. 3, 4일은 본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맞고 그런데 그래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좀 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좀 그렇게 좀 일러줍니다. 그래서 한서 윤력지에 보면 한서라고 한대에 나오는 한서라는 책이 있어요. 한글로 그냥 쓸게요. 윤력지라는 책에 보면은 이 신은 이 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 신금은 이게 새로울 신자죠. 신문할 때 그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은 새로움이다 이거죠. 신은 새로움이다. 여기 신금이 들어가는 거 이 글자 이게 신금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뭐가 새로움이냐? 음기의 완연한 이제 작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지껏 양기가 지배했다가 양기가 세상 만물을 지배했다가 경금에 와서 이제 본격적인 음기로 이제 출발을 했다면 이때는 이제 완전히 그 음기 그 맛들이 이때는 맛이 익어가는 계절이죠. 열매들이 이제 완벽하게 소출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시기가 됐다. 참 재밌는 게 이게 팁으로 요즘 또 한 2달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재미삼아 하나. 이게 재상제자죠. 재상제자. 이 재상제자가 요 위에 이게 진면도 되는데 이게 관도 되거든요. 관. 머리에 쓰는 간머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간머리. 붓으로 위로 올라가니까 간머리라고 하는데 이 밑에 신금이 들어가요. 신금이.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서두에 설명했듯이 이게 허물이고 죄고 그랬다 그랬죠. 이 신금이 글자가 만들어진 기원이 이 허물 많은 놈, 죄 많은 놈이 이 관을 쓰면 그게 재상이다. 재상이다. 판서고 영의정이고 좌의정이고 이런 정승이고 해먹는 놈들이 이 죄 많은 놈들이 이 관을 쓰면은 그걸 재상이라고 한다. 재상. 이 글자 재밌죠, 참. 그리고 또 이 고서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재인이라고. 이거 이제 이게 관이 아니고 이번에는 집이에요. 이 집 안에 이 신금이 있는 거예요. 신금은 경금은 이제 크기로 따졌을 때 경금은 큰 칼이다 그러면은 이 신금은 좀 작은 칼로 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 그 도르코 칼, 면도 칼 또는 집에서 쓰는 작은 부엌 칼 이런 칼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칼을 쓰는 사람이다. 그럼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이제 예전 고서에 요리사를 이 제인이라고 그랬어요. 제인. 요리사를 제인이라고 했다. 그래서 좀 칼, 쇠, 보석. 우리가 신금 이코르 뭐 보석 이렇게 하나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 천간 열자, 지지 12자 겨우 22개로 이 세상 만물을 모든 것들을 해야 하니까 어떤 하나로 뚝 이렇게 연결, 어디 수업하시는 분들이 꼭 그래요. 반드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반드시란 말 싫어하거든요. 아니에요. 세상은 가변성이 무궁무진하고 변할 수 있는 확률이, 또 이 한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기운들, 무령적 모습들, 직업군들, 사람의 성향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딱 보석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좋을 때는 긍정적일 때는 보석처럼 빛나는 사람, 안 좋을 때는 도르코 칼처럼 주변 사람들을, 이 심정을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신금은, 아까 경금은 대장이라고 그랬죠. 이 신금은 폐라고 그랬죠. 폐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폐부를, 이 신금일주가 좀 고약하게 굴면 이 폐부를 찌르는 말을 잘한다. 폐부를 찌르는 말을 잘한다. 가슴을 찌르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경금에 대해서, 참 경금의 물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요. 그 글자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요. 신금은 사람을 나무에 묶어놓고 벌을 주는 그 모습에서 그 신금의 그 글자의 기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경금을 얘기 안 했네요. 경금. 경금은 설문의자에 이렇게 두 개의 갑골문이 나와 있어요. 두 개의 갑골문. 근데 이 위에 것은 징을 상형했다 그래요. 징이 아마 이라고 쓸 거예요. 징이라고. 우리 저 사물놀이 할 때 치는 징 있죠. 그 징을 상형한 게 이 경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자는 그 줄을 튕기는 뭔 악기,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나 뭐 그런 거, 중국에도 그 뭐 좀 이렇게 생긴 뭔 악기 있죠. 악기, 이렇게 현악기, 이렇게 줄을 튕기는 현악기. 그 현악기를 상영했다는 이 두 설이 설문회자에 나와요. 그래서 이 그러면 쇠이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것도 소리가 나는 것. 이 악기도, 현악기도. 그래서 소리와 경금은 소리와 관련이 깊다. 소리와. 그래서 그 음향기기 관련한 뭐 스피커든 그 음향기기 관련한 그런 직업도 이 경금과 인연이 있습니다. 경금, 신금 다. 오늘 경금, 신금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